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부동산 성공 레시피, 또 여러분의 사소한 부동산 고민들까지 함께 수다 떨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은 무료, 또 상담 접수는 셀프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은 샵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든든한 카페 직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한정훈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염색하셨네요. 아, 예. 네. 염색이 아니고 머리를 좀 단장을 했죠. 단장하셨나요?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앉아서 부동산 성공 레시피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또 그 전에 1:1 대면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1:1로 대면 상담 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나요? 그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숨이 막 가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는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대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지방에서도 옛날같이 자주는 안 오더라도 네.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정말 좀 급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차분히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투자 지역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투자를 뭔가 생각해서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1:1 대면 상담 진행해서 실패 없는 그런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02-6676-0200번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주제 보니까 강남과 용산에 투자할 곳들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가장 또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다시 또 이번에 또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또 테마로 많은 분들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제 용산이나 이런 데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용산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용산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중에서도 어디가 핵심 지역인지, 또 강남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이라고 해서 다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강남권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곳, 이런 곳들이 과연 어딘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의가 참 많은 지역이죠. 강남과 용산 변화할 곳에 투자라라는 주제고요. 4월 9일 화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정훈 소장님의 성공 투자 레시피 만나봐야겠죠. 오늘 준비하신 성공의 맛은 어떤 건가요? 예, 제 레시피, 요번에는 이런 걸 준비했어요.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좀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뭘 헷갈리시냐면은, 아니, 어떤 지역은 뭐 3억이 떨어졌니, 2억이 떨어졌니,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또 오른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아리숭한 이 부동산 시장,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실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리송한 부동산 시장,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 저는 아리숭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리송한이더라고요.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데, 과연 진실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전문가들 지금 시장 예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올 초만 해도, 지난해 연말만 해도 올해는 상저하고의 시장, 전반기는 조금 저조하다가 갈수록 좀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 이렇게 예측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 하락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설, 전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오는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별 수 있냐? 부동산도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하고 현 상황,
지금 자꾸 위기 하는데 그 위기가 오면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거기에 냉철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기 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융위기 때는요.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소비와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와 생산이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리가 5.25%였어요. 5.25%.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로 금리입니다. 0.75. 저금리로 인한 지금 풍부한 유동 자금. 이것이 바로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힘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이 27,000여 가구, 현재는요, 미분양이 4,000여 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도 수도권의 미분양이 10,000세대 이상 된다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4,000여 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당시 금융위기 때는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매매가도 내리고 전세가도 내리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전세가 48주 연속 상승.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지금 강하게 규제하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급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역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만 잡히면은 경제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 금융위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언젠간 잡히겠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180도, 360도 틀리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서울은 지역별, 단지별로 급매물이 나옵니다. 예, 단지별로. 그리고 반대로 이 최고가를 오히려 넘어서는 곳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도 지역별로 점점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반면에 이 규제 지역을 피한 비규제 지역들 있죠. 이 비규제 지역들 그리고 집값이 싼 지역 이런 지역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서울을 계속 강하게 규제를 하니까 야 서울에 들어오니까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인근 경기도 쪽으로 이게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 어디에 용인 성동 수원 용인 그다음에 어디죠? 예,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남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그래서 지금 이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는요. 돈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이 돈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이렇게 보면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 지난 2월 달 0.12에서 0.10으로 줄었어요. 서울은 2월. 오히려 지금 매매 가격은 하락했죠. 0.12에서 0.10. 인천은요. 0.53에서 지난 2월 3.44.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풍선 효과 덕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기권은 1.09에서 1.87로 2배 가까이 상승. 이 지방 세종시 집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년에 공급 물량이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어요. 올해보다 2배로 거의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도 내년에도 괜찮을 거다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고 대전도 1.3% 상승. 자, 이게 지역마다 다 틀리죠. 지역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이라면 전체가 다 떨어져야 돼요.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역별로 상황이 틀릴까? 자, 공시지가 현실화. 이거 상당히 무섭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급등. 보유세가 뭡니까?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보유세죠.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급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이 다가와 부담 느낀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급매물을 왕창 내놓는 게 아니라 조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급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조금씩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건 뭐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난해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올해 5월 말까지 팔게 되면은, 매도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아파트 거래할 때 한 2개월은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한 중순까지는 어쨌든 계약을 해야지 6월 1일 이전에 5월 말까지 이 매매를 다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급매물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건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매물이 나와서 지금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부 기대하는 다른 상황으로 저는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 위기 생긴다고 하니까 아이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한 채는 지금 팔아야 되겠네. 빨리 팔자. 좀 어차피 거래도 잘 안 되니까 빨리 좀 낮춰서 팔자. 이런 매물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 보죠.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기사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 자, 올해 2월 기준으로 160.9, 지난해 2월 80.5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세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요 빨갛게 요게 전국이고요. 파란 게 서울이에요. 전세가 비슷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160, 100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데요. 전세가 상승은 앞으로 필연이에요. 이게 100이 전세가 수급 지수가 100이 넘으면요. 100이 넘으면은 지금 그 집이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오히려 집이 남아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이 많다. 전세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면 160.9, 서울 같은 경우는 150.7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을 넘어도 엄청 넘었잖아요. 이건 집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자, 제로금리 시대.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이 월세 세입자. 월세로 매달 내는 것보다 지금 뭐 대출이자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갈아타려는 월세 세입자. 그리고 대출 규제. 경기 침체로 매매 미루는 수요가 전세 수요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자, 그래서 반면에 이 집주인들은요, 은행이자 낮잖아요. 지금 0.75포인트니까 기준금리가. 그리고 보유세 지금 엄청 올랐죠.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수익 나는 걸 원하죠. 전세 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의 정비사업 규제.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공급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수급 불감,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반드시 끌어올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저금리라는 낮은 은행 이자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또 반전세로 전환할 것이다. 점점 지금도 전환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전세 매물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어들죠. 전세로 놨던 걸 전부 다 월세나 반전세로 주인들이 돌리니까 전세 매물은 감소할 거고요.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반대로. 자, 전세가 매매가 갭이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좁혀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 수요로 다시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내도 전세가 끼고 살 수 있겠네 하니까 다시 이제 매매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더라. 이건 뭐 하나의 공식화된 스토리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장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서 아니면 이런 그 다른 무슨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경제 위기 온다. 부동산 폭락한다. 폭락하니까 30% 떨어지면 사라.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하나도 이득 없어요. 자, 부정론자, 그런 사람들처럼 부정론자가 아닌 우린 긍정론자가 되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부동산 투자도 잘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의 부동산 역사를 알게 되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과거의 부동산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우리 그 정부 쭉 부동산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항상 스토리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그냥 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투기가 아니고요. 내 재산을 일단 지키는 게 기본이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게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인 부동산은 내 자산을 일단 인플레이션에서 방어하는 거예요. 해지.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고 또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주식도 똑같은 수단이고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만 자꾸 투기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규제와 이 엇갈린 전망들,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이런 전망 등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죠. 혼란스러운 시기. 이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지 않고요. 기회라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